서울경찰청 의료사고 수사대가 사건을 처음 맡은 건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넘겨준 단서는 2분 35초 분량 영상 하나가 다였습니다. 임신 36주 차에 낙태를 했다는 내용, 사실인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영상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한 건지 아니면 진짜인데 그걸 올렸을까? 36주를 보낸 아이는 신생아와 같다고 간주합니다. 시각, 청각, 촉각이 완전히 발달했고 뱃속에서 낙태가 불가능합니다. 나야 된다. 뭐지야? 신경 쓰이지 않잖아. 영상이 사실이라면 살인 혐의 적용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찾아야 했습니다. 영상 분석을 카트 다 잘라가지고 봤더니 모니터에 진료한 그 병원 이름이 이니셜이 있었습니다. 불과 1초 남짓 단서를 찾았고 수사가 진전됐습니다. 여성이 진료받은 병원 2군데를 거쳐 수술한 병원을 찾아냈습니다. 그 여성을 먼저 이제 저희가 만났죠.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일단 시인을 해서 저희가 그 기점을 통해서 이제 병원 압수수색도 하고. 관건은 살인죄 입증이었습니다. 병원장과 집도인은 아이가 사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산 증명서엔 자연사산, 원인 불명이라고 썼습니다. 직접 집도한 그 의사분도 자기는 아기가 죽어 있는 상태로 보였다. 수술에 집중하기 때문에 아이를 직접 보지 않는다. 간호조무사 등 의료진 진술도 같았습니다. 수술실 CCTV는 없었고 냉동고에 넣었던 시신은 화장했습니다. 난관이었습니다. 수사팀은 병원 안에 있었던 다른 환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다라는 진술들이 확인이 됐어요. 대기실에서 남편이 울음소리를 들어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라는 얘기도. 결국 재판에서 의사들은 살인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수사관은 할 일을 했습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이 정도는 나아야 된다. 그거 뭐지야야. 여기서 더 찌면 2주 전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 이런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입니다. 이 여성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 때문에 살이 찐 걸로 생각했지만 임신이었다며 임신 중지 비용은 물론 병원을 찾아가는 과정 등을 촬영해 올렸습니다. 영상 속의 초음파를 보면 36주, 태아의 머리둘레는 약 9cm, 출산 예정일도 머지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뒤에 수술을 받은 모습과 회복한 상태도 차례대로 올렸습니다. 누리꾼들은 끔찍하다면서도 영상의 사실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진단을 받았는데도 임신 사실을 모르기가 어렵고 마지막 초음파 사진과 수술 후의 영상을 편집해 올린 날 사이가 단 사흘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계기로 5년 전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는데 관련법이 정비되지 않았다는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임신 중지가 가능한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대체 입법은 언제 마련하는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태아가 엄마 뱃속을 나와 살 수 있는 임신 36주 차에 중절 수술을 한 사건이 논란이 됐죠.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수술을 했던 산부인과 병원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건이 부각되자 숨진 태아의 시신을 서둘러 화장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심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신 36주에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유튜버가 올린 영상입니다. 이거는 나야 된다. 뭐지야야. 신경 쓰이지 않잖아. 지난 6월 25일에 수술을 받았고 이틀 뒤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태아를 화장해달라고 업체를 통해 의뢰한 건 보름 넘게 지난 7월 12일 오후 1시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달 11일 영상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다음 날 관련 기사가 쏟아질 때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화장은 의뢰한 바로 다음 날 이뤄졌습니다. 태아 시신을 그대로 뒀다가 한참 지나 언론에 보도되자 뒤늦게 화장을 한 겁니다. 태아 시신을 화장할 땐 뱃속에서 숨졌다는 사산 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산부인과는 증명서에 자연사산 인공임신 중절이라고 적고 사산 원인은 불명이라고 적었습니다. 뱃속에서 태아가 숨진 원인을 알 수 없다고만 적은 겁니다. 경찰은 증거인멸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튜버와 의료진을 모두 출국 금지하고 화장 의뢰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